안녕하십니까. 7월 17일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이군요. 저로서는 아주 제헌절을 맞이하면 감개무량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약간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쌍두마차가 지금 지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집권 세력은 폭주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빨리 임명해라 라고 하는 닥달을 하고 있고 도체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오거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까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서서 국민을 외면받고 있는 집권당의 위기 상황이고 야당에게는 오히려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포착해서 야당다운 공세를 취하고 이걸 묶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왜 이리 한가하십니까? 왜 이리 한가하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뭐라 그러면 말대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해버리고 그대도 한가해요. 텔레비전에서 매일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만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지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헌법과 검찰청법을 훼손 위반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는 그 행위는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되지요. 그래서 탄핵 발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했습니까?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지요. 미래통합당이 104명 플러스 홍준표 의원 등 4명 하면 108명. 3분의 1이 넘으면 탄핵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회의에 가갖고 과반수가 안 되니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고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거 싸울 거리로 삼아야지요. 어찌 됐어요 지금? 탄핵안 발의했습니까? 주 원내대표. 검언 유착 사건에서 채널A 기자를 옥죄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윤석열 총장 측근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분노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황당무계하다고 하는 것을 제1야당이 몸부림치면서 얘기를 해야지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 일부 검찰이 정권의 신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불법 행위를 국민에게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들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옵티머스 사건을 비해서 라임 사건 등의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관련이 돼 있다. 그게 물론 의혹이지만은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구체적 국회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실세 이름들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탁현민이라고 하는 행사 진행의 귀신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가 청와대가 발표한 대부분의 행사 진행 사업권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게 해줬다. 그 대단한 의혹이지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가니까 그 순간부터 실세들에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정권도 어김없이 그 현상을 밟고 있는데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그 속도가 빠르고 광폭적이고 규모도 크다고 하는 것을 차마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엄청난 부패의 소지를 안고 지금 1년 10개월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뭐든지 들고 두들겨 팰 수가 있다 이지. 두들겨 팬다는 말이 뭐 좀 거칠지 모르겠으나 저서 폭압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 속에 대응해야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성품이 부드럽고 말도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수입니다. 당대표입니다. 당대표는 원내대표를 지도하면서 당의 상직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미래통합당이 4.15 선거선 패배했지만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 하는 이런 흔적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클럽 토론회인가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후보에 아주 비전 있고 참신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박원순 사건 그리고 주택 문제 등에서 이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안을 잘 마련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고 대통령 선거도 전망이 밝다. 그렇습니까? 지금 김 비대위원장의 그 말을 국민들이 주목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주목을 하겠습니까? 그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고 한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다가는 민주당이 설사 부산, 서울 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들의 당헌 규정에 의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 부산 시장 선거에서 낙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다.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야성을 회복하세요. 야당은 모름지기 야당다워야 합니다. 야성을 회복해서 이게 문재인 정권을 대신할 대한 정권으로서 믿음이 간다. 이 확신을 심어줘야 내년 4월 달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1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한가한 모습으로 싸우지도 않고 제1야당으로서의 야성도 없고 그래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적당히 소모해서는 야당은 국민의 뇌리에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제가 좀 어려운 충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딱 단 한 건의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공수처 발족과 관계되는 일인데 원래는 7월 15일부터 발족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우선 처장 추천위원 7명 거기에 여당이 2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한 사람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변로를 맡았다 이래가 낙마했고 또 한 사람도 그것도 적격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궁지에 지금 빠져 있지만은 미래통합당은 이게 열쇠입니다. 2사람을 추천해서 끝내 이 2사람 추천이 안 되면 공수처는 발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추천위원 수를 야당 교섭단체에게 하나를 주거나 줄이거나 또는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할 때에 그때 위원직을 거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때 위원직을 총사퇴해야 됩니다. 너그 마음대로 하라 하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변칙을 막을 방법이 없을 때 왜 그래야 되느냐? 공수처가 발족하면 첫째로 아주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108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보호 못합니다. 칼날 위에 서게 되니까 작은 흠도 털어가지고 몇 사람 표본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도 정치자금 선거에 관계해갖고 되든 안 되든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고발하게 되면 그 단계에 가면 고소 고발을 당해가 공수처의 구체적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축돼 갖고 국회 활동이라는 걸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 전두환 정권 초기 군사정권 아래서 제1야당 민한당 꼴이 되고 어쩌면 그보다도 더 아주 순치되고 말 잘 듣는 그런 야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던지는 거예요.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권의 포갑성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게
판사, 검사, 그리고 현역 장성,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판사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은 사법부를 안 그래도 장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사건 1심의 재판을 담당했던 성 부장 판사가 2년 지역에 법정 구속했다고 해갖고 그걸 기소했어요. 이 검찰하고 기소하게 했어요. 이런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윤석열 측근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판사, 검사 중에 말 안 듣는 자들을 이제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상권 분립 체제 이게 다 망가진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 분노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도 그들이 의원직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상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한가한 모습을 볼 때 과연 공수처 발족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가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